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변호사 보시니까 변호사가 있을 거고,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밑에 이제 사무장이 있고 격리가 있고, 이 정도예요. 구성은 단촐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사무장에는 이제 뭐 국장, 이제 오래 하신 게 국장이고 사무소 전반을 운영해야 되는 이제 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보통 실장, 그리고 과장, 뭐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통 이제 이제 뭐 사무장이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장, 상담 실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서면도 작성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라는 거는 이제 의뢰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변호사하고 의뢰인 중간 사이에서 지금 그 얘기해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격리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회계 외에도 상대방 측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 측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소송 기록을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와야 돼요. 복사를 해오니까, 근데 이게 몇 장, 뭐 소송 서류가 몇 장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50장에서 뭐 200장, 300장 그렇게 돼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또 소송에 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인원은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뭔데, 변호사가 하는 일은 주로 이거예요. 일단은 법률 검토, 법률 어차피 전문가니까 법률 검토를 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이제 소송에 참석을 하고, 이거 민사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으로 이제 변호사만 나가도 되고, 형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도 같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소송에 참석하다 보면 서면도 또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서면이라는 게 이제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이제 큰 줄기를 잡아주면, 보통 이제 밑에 사무장들이나 이제 그 사무장들이, 그 사무장 국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뭐 판례도 검색해보고, 일단 법전도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서면을 완성을 하는 거고, 이걸 다시 이제 변호사가 검토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을 하고, 제출해가지고 이제 변론기일에 그 부분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뭐 민사가 있을 거고, 민사소송,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동거래, 형사가 있을 거고, 뭐 이제 범죄행위,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통 범칙금을 내는 것도 이제 행정처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혼, 뭐 혼인도 포함되죠. 혼인은 근데 이제 그 법률사무소 개입할 일이 없으니까, 혼인은 이혼, 그러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갈 때 상속, 그러고 뭐 이 상속에서 또 유류분이라든가 내가 이제 재산 상속 침해 당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 보통 이 정도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형사,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그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형사 사건, 이제 큰 뭐 강력 사건 중에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또 성범죄도 있고, 성범죄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일단 변호사라 그러면 일단은 전문직이고, 첫 번째가 전문직이고, 두 번째는 흔히들 얘기하는 고소득 직종이라고 그러죠. 고소득. 근데 고소득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 이게 고소득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지금 급여 생활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자영업자나, 보통 자영업자나 이제 경쟁률이 적은 자영업자나 이렇게 버는 소득보다는 훨씬 높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공부해온 양하고, 그동안의 경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 시간당 이제 그 매겨져야 될 금액이 우리처럼 뭐 10,000원이라든가 20,000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자 그러면 저희 법인을 예로 들자 그러면, 변호사님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객관적인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달에 뭐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형사사건이라 그러면 강력사건,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거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아니면은 뭐 그런 주로 이런 거 이제 재산범죄나 이제 폭력 성범죄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990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럼 이런 사건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보통 이제 선임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사사건에 대해 가지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성공부수를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이라는 게 뭐 불구속이 되든가 무죄 혐의를 입증해서 무죄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성공이라고 보는데, 성공에 대해서 보수를 이제 못 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판례 때문에.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대여금이라든가 뭐 양수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모에 해당이 되는데 명도 소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이 대략 뭐 1억 정도 호가한다 그러면 1억 정도 이제 소송 금액이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대여금을 다 받아주면, 아니면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주면, 착수할 때는 뭐 얼마를 받고 뭐 550만 원을 받고, 성공했을 때 1억에 대한 10%를 일단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사건이 뭐냐면 이제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한테 처벌을 하는 행위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청, 행정청하고 개인하고 이제 관계,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이제 면허 이제 취소를 했다든가,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행정청이 개인을 상대로 이제 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부당성이라든가 이제 불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소송으로 많이 비화가 되냐면, 이제 법의식도 높아진 게 있는데, 행정청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국가라는 거는 야경 국가라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단순히 경찰 업무만 해서 우리 자유롭게 놔두고 일단은 자유주의에 맡긴다는 게 있고,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면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규제도 많고, 규제가 많은데, 규제가 많다는 건 법 위반 사안이 많다는 거예요. 법 위반 사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제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성을 다투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뭐 이게 무죄 받는 경우는 이제 드문데, 이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보통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한 77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수임료를 받고 하니까, 이런 것도 몇 건씩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은 대략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될 거고,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그리고 뭐 사건 이제 수임할 때 쓰는 비용, 그런 걸 이제 제외하면은 이제 그 변호사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봤을 때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남들 연봉인 거죠. 남들 연봉인데 남들 연봉인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만큼 노력해서 저렇게 받는 거는 크게 큰 소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고 보통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고소득자가 이제 세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요. 세금 이제 그 소득세 내는 구간이. 그래서 지금 저만큼 벌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큼 벌면 이제 뭐 최고 세율이 연간 5억 이상을 본다 그럼 5억 이상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42%까지 과세를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이거 여기서 이제 벌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세금 낸 게 이제 다시 분배가 되는 거니까, 고소득이 과연 이제 고소득이 이만큼 고소득은 맞는데, 이만큼 5억을 벌어서 5억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 42%를 내면 그만큼 이제 고소득자가 많이 낸다는 불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도 이제 챙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장이 하는 일은 뭐냐? 사무장은 아까 나에도 국장이 있고, 이제 보통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이런데, 보통 실장이 되면 한 뭐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면 실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법률 상담을 일단 해야 되고, 법률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사건화가 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사건화가 되는지 일단은 먼저 기초 상담을 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기초 상담을 하고, 여기에서 법률 쟁점이 가려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제 민사인지 형사인지 행정인지 그런 부분을 확정을 하고, 이제 법률 관계를 이제 결론을 내고, 결론이 맞는지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상담뿐만 아니고 이제 서면이라는 게 있는데, 서면은 많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면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낸다 그러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는데, 여기도 소장을 써서 이제 법원에 내야 되고, 소장을 쓸 때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하고, 이런 이제 소장을 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소장이 오면은 이제 공격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공격할 때는 이제 그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그 상대방은 이제 답변서, 여기에 대한 준비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제 변론기를 잡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준비 서면, 답변서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형사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소장이 있을 거고, 고소장에 대한 또 답변서가 있을 거고, 답변서라 그러면 이제 재판부나 사법기관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지 여부, 무죄를 다투는지 여부, 이런 거를 이제 또 의견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민사, 형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상담을 하고, 서면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이제 사건 서류도 복사해 오고, 제출도 하고, 그리고 정 급하다 그러면 가서 합의할 때 지금 대행도 해, 합의도 대행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해요, 저희가. 그럼 중요한 거는 사무장 이제 또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사무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급여는 이렇게 돼요.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경력이라 그러면 대략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한 300에서 350 그렇게 받고, 최대치가 보통 저희가 봐서는 최대치가 400만 원 정도. 왜 그러냐면, 이게 급여를 주는 이제 본급 변호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가 받는 금액이 기본급에 뭐 기본급이 400에다가 여기다가 자기가 이제 수임하는 그 사건 금액에 얼마 이렇게 갖고 가니까, 그래서 기본급이 보통 400은 넘질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변호사를 넘어가지고 급여가 책정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구조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한 달에 급여가 여기서 받는 건 한 38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것저것 공제하면은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해요. 한 달 월 급여가. 그래서 한 달 1년으로 치면 한 4천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종일제로 8시간씩 딱딱 맞춰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이 많을 때는 좀 더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일단 비정기적으로 일단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뭐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어차피 그 사시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누가 나를 고소해 가지고 고소에 대한 지금 형사 소송이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송인데 소액 사건 같은, 소액 이제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우리가 소액 민사 소송이라 그러는데,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잖아요.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서면만 가지고도 이제 사건이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 혹시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혹시나 지금 뜻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서울지방변호사에 가시면 여기서 경력자도 뽑지만 비경력자도 뽑고, 일단 4년제 대학에서 지금 서면만 작성을 일단 쓰기만 잘하고 뭐 다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무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경력직 사무원도 뽑는 데가 있지만, 성실한 사무직원 채용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 경력이 없는 분들도 뽑고, 그 팀장급도 뽑고, 사무직원 보는데 경력 인형 있다고 특정해 놓은 데도 있고, 직원 채용했는데 이제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일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일단 4번으로 넘어가자. 그럼 이렇게 많이 뽑는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뜻이 있으면 혹시나 뭐 이렇게 하다 공부를 해서 뭐 공부를 안 했다든가 실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뭐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면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어디에 가냐면 여기 서식, 보통 서식을 많이 찾는데 서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들어가셔서 법률 서식에 들어가면 서식이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서식이 다 나와 있는데 민사, 형사, 가사, 그러니까 다 나와 있다고. 노동, 그러니까 책 대표적으로 보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민사, 집행, 집행이라는 거 우리 경매, 흔히 얘기하는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 뭐 보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 그런 거, 개인회생, 파산, 다음 행정소송, 그다음에 계약관계, 주택임대차, 우리가 제일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주택임대차, 그리고 노동법 관련, 근로기준법 그런 관련, 상가임대차, 손해배상, 민사일반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누가 소송을 걸어서 답변서를 제출한다든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답변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 누가 나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 서식을 쓰시면 되고, 서식을 쓰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고 어떤 게 쟁점이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법을 모른다 그러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쳐도 되고, 법제처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설 관리를 하는데 파견근로자예요. 시설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인데 파견근로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지금 그 차별을 받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근로자 파견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단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게 사용자하고 이제 실제 고용주하고 사용주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벗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건지 여기서 이제 대략 파악을 하면 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목만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요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고. 이런 거. 예를 들어 민법이나 형법이나 항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에 또 판례가 나와 있어서 판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제추행 피해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법률 서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률정보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들어가서 서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 지금 법률 서식 이러고 들어가면 법률 서식 내가 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법률 서식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런 서식들이 다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사례에 비춰 가지고 맞춰 가지고 내가 쓰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법률 서식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어차피 재판장도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만 부각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법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법률 처리를 하는 게 법률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내가 얼마나 똑바로 입증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서식이나 나의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정작 급한 게 있고 내가 비용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금 그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써진 부분은 메모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에 대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라 이런 문제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재능 기부라 그러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호사라는 게 좀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급해서 내가 실형을 받아야 징역을 살아야 되는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이제 그 조정을 해서 해드리면 되고, 그렇게 도움을 받자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사건이 수임된다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그 뭐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연이 됐으니까 언제든지 뭐라도 물어봐 주시는데, 구독자라고 얘기를 빵추 구독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사소한 문제나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일단 거기서 말을 좀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좀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